안녕하세요. 알리도 TV입니다. 여러분, 감기약을 먹고 운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2026년 4월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기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은 이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서 먹고 바로 운전대를 잡으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일상적인 행동이 음주운전만큼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콧물과 재채기를 막아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동시에 강력한 졸음을 유발합니다.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성분은 뇌의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해서 각성 상태를 떨어뜨립니다. 마치 뇌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같죠. 수면제는 어떨까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는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근육 이완과 진정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복용 후 6시간에서 8시간 동안은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항우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들은 어지럼증과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며 특히 복용 초기에는 더욱 심한 부작용을 보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감기약을 복용한 운전자의 브레이크 반응 시간은 평소보다 2.4배 늘어납니다.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즉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차선 이탈 횟수도 3배 이상 증가하고 신호등 반응도 현저히 둔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술을 마시면 내가 취했다는 걸 어느 정도 느끼지만 약물의 경우 괜찮다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약물은 자기 인식 능력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위험성을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은 분명히 규정합니다. 약물 복용 운전은 음주운전과 동일한 범죄입니다. 더 이상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약물 복용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입니다. 처벌 수준을 비교해보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벌금 내고 넘어가는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형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형 선고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초범이나 단순 적발의 경우 벌금형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의 확실하게 실형을 받게 됩니다. 상습 위반이나 검사 거부는 더욱 무겁습니다. 징역 6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는 폭행, 상해 같은 강력 범죄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경찰의 단속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현장에서 타액 검사기를 이용해 5분 만에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면 혈액, 모발, 소변 검사까지 진행됩니다. 만약 이런 검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면허 취소되고 음주 측정 거부와 똑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법정에서도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몰랐다, 부주의했다는 변명이 어느 정도 먹혔지만 이제는 약물 복용 사실 자체만으로도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처방약이든 일반 의약품이든 상관없어요. 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는 거죠. 통계로 보는 현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가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0건으로 정확히 2배 증가했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사고 건수입니다. 2019년 단 2건이었던 약물 운전 사고가 2024년에는 23건으로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작년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30대 직장인이 불면증 치료를 위해 수면제를 복용한 후 출근길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었습니다. 한 명은 중상, 한 명은 경상을 입었죠. 운전자는 약 때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는 더욱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감기약을 복용한 4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오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5대의 차량이 연쇄 충돌하면서 3명이 중상을 입고 경제적 피해만 2억 원이 넘었죠. 운전자는 결국 실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예인이나 공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배우, 가수,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들 대부분은 실수였다,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만약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처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상해 발생 시 최대 15년 징역,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처벌받는 거죠. 해외 사례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은 약물 운전 적발 시 즉시 6개월 면허 정지, 재발 시 영구 박탈입니다. 호주는 초범도 2년 면허 정지에 5천 호주 달러 벌금을 부과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선진국 수준의 엄벌주의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입니다. 약 먹고 운전하는 게 뭐 대수냐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해요. 이는 음주운전과 동일한 중범죄이며 한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예방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내 안전과 타인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이제는 이런 질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답변해줍니다. 둘째, 처방 전과 복용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세요. 만약 단속에 걸렸을 때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일정 부분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면죄부는 아니지만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셋째, 약을 먹은 날에는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대중교통, 택시, 대리운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약간의 불편함으로 큰 화를 피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수할 만합니다. 넷째,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특히 고령의 부모님들은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약물 복용 후 운전은 한국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체류 자격과 비자에도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범죄 기록을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 변경 시 중요한 심사 요소로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작은 부주의가 얼마나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나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과 사회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약물 운전입니다. 2026년 4월부터 감기약을 포함한 약물 복용 운전은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여러분의 안전, 가족의 안전,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오늘도 알리도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